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정오를 지나면서 귀성길 정체가 시작돼 연휴 첫날인 내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남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 주민 고 유한숙 씨의 분향소가 영남로 맞은편의 밀양뚝에서 둔치로 이정됩니다.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검찰특별수사팀에 현재 소속돼 있는 평검사 3명 중 2명이 지방으로 인사가 났습니다. 국정원 수사 무력화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에 대한 첫 재판이 그제 대구에서 열린 가운데 법정에선 피고는 관 속 사망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정오를 지나면서 귀성길 정체가 시작돼 연휴 첫날인 내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정오부터 일부 구간의 귀성 정체가 시작돼 저녁 무렵 정체가 심화돼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내일 오전 최대 정체를 빚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에 서울을 출발하면 대전까지 5시간, 부산 8시간, 목포까지는 8시간 1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서울 당일인 금요일 정오부터 정체가 시작돼 저녁에 가장 심하겠고 토요일 이른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화성에 이어 어젯밤 늦게 경남 밀양에서도 AI 의심축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16일 첫 발병 신고 이후 강원과 경북 그리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16번째 의심축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16건의 신고 가운데 10건이 종오리 또는 종개농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중시하고 전국의 종오리와 종개농장에 대해 2월 초까지 일제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젯밤까지 살처분을 완료한 닭과 오리는 전국 76개 농장에 213만 9천 수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축산농가는 설 연휴에도 매일 축사와 그 주변을 소독해 주시고 AI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은 즉시 시군이나 농식품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국민들이 가금 농장이나 철새 도래지 인근으로의 접근을 자제하실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정보를 미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주당 조류인플루엔자 대책특위 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정부가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민간 학자들도 연구하고 의견을 발표해서 재발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 초대석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번 AI 발생 원인이 철새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단정하기에는 의문점이 있다면서 모든 연구기관, 대학에 있는 연구기관이 자료를 받아 의견 개진에 함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며 예방방지책을 주장했습니다. 김춘진 의원의 말입니다. 우리 정부의 위원회에서는 철새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은 네. 철새라고 단정하기에는 네. 여러 가지 그런 의문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모든 자료를 공개를 하고 네. 이 다른 이 민간 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서 다음에 이 내년에라도 다시 AI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 네. 원인 규명은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첫걸음이 되겠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알겠습니다. 모든 민간 연구기관, 즉 대학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여기에 대해서 직경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료를 네. 받아보고 의견 개진을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남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 주민 고 유한숙 씨의 분향소가 영남로 맞은편의 밀양강 둑에서 둔치로 이전됩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 분향소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밀양시와 유족 측이 합의해 다음 달 3일쯤 분향소를 둔치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합의는 밀양시가 유족 등에게 비공식적으로 사과하기로 하고 한전과의 장례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밀양시청 앞 분향소 설치를 요구하며 지난 27일부터 연좌 농성하던 송전탑 반대 주민과 유족 등 30여 명은 어젯밤 9시쯤 자진 해산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12월 2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음독해 나흘 만에 숨졌지만 아직 장례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정치 개입 사건 검찰특별수사팀에 현재 소속돼 있는 평검사 3명 중 2명이 지방으로 인사가 났습니다. 국정원 수사 무력화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입니다. 검찰은 이들 검사를 향후 공판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방과 서울을 오간다면 공소유지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법무부는 어제 전보 490명, 임용 78명 등 평검사 568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5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따라 국정원 사건 수사팀의 평검사 3명 중 단성한 검사는 대구지검, 김성훈 검사는 광주지검으로 각각 옮기게 됐습니다. 지난 10일 인사에서 박형철 수사부 팀장이 대전 고검으로 인사가 나는 등 수사팀은 사실상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수사팀을 갈기갈기 찢어놔 공소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의 말입니다. 지방으로 발령난 국정원 수사팀 검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위터상에 올린 불법적인 댓글을 분석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수사팀 해체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검찰은 비정상적인 인사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 선거 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라는 국민적 요구에 특검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육사지방선거 여론의 분수령이 될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앞다투어 귀향길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침 회의를 취소하고 경부선 열차가 출발하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교향을 찾아가는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하고 정부 여당의 정책 성과를 알리는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호남선 열차의 출발, 종착지인 용산역을 찾아 안철수 신당 창당을 앞두고 동요하는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주력했습니다. 김 대표는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한 뒤 충북 청주를 거쳐 광주에서 토크 콘서트를 갖는 등 오늘부터 설 연휴 기간 전국을 돌며 민심 투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에 대한 첫 재판이 그제 대구에서 열린 가운데 법정에선 피고는 관 속 사망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공판에 참석한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5.18 당시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숨진 고 문재학 군의 어머니 김길자 씨는 가까이서 보니까 피고가 자발적으로 한 것 같지 않고 사주받아서 한 것 같다며 이들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길자 씨의 말입니다. 네, 아무 생각 없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네요. 아무 생각 희생자들한테 그렇게 명예훼손까지는 생각 안 하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대학생이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 그래서 뭐 자기 생각을 갖고 한 것 같지 않더라 뭐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군요. 예. 그러면 어르신들께 사과는 하던가요? 안 해요. 어디 사과를 해요. 자기들은 뭐 광주 유족들한테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장 본인 그 안봉이 그 누나나 동생한테도 사과 한마디 없어요. 그런데 예. 우리들한테 뭐다 다 그 유족분들이나 우리들한테 다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 우리는 사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화 한 통화도 안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당시에 그 5.18 희생자들 조롱하고 비한 인터넷 게시물들 관련된 물들 어느 누구도 사과를 받으신 적이 없군요. 예.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산 부성고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단독 채택했습니다. 부성고는 그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성고는 교과서 채택 사유로 교학사 교과서가 대한민국 체제와 정통성 유지, 산업화의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룬 점, 민주주의 발전사,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고루 다룬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성고 채택 이전에는 서울 디지텍고가 교학사 교과서를 복수로 채택한 유일한 고등학교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5분쯤 경북 울진군 한울 원자력발전소 5호기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상 가동 중인 한울 5호기에서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해 자동으로 가동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최대 전력 수요 7,150만 킬로와트, 예비 전력 743만 킬로와트를 예상한 전력거래소는 한울 5호기의 가동 정지에도 당장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다음 달 초 모든 카드사에 대해서 특별검사에 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초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 SK카드, 우리카드, BC카드 등 6개 전업카드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1억여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카드사가 금융당국의 특별검사를 동시에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BS 기독교 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의 시사 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을 제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CBS 변상욱 콘텐츠 본부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가 국민 알 권리와 언론의 표현 자유를 강조한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변 본부장은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인 주의 처분을 내린 방통위의 제재가 잘못됐음을 대법원 심리에서 적극 입증하겠다면서 다양한 견해가 자유롭게 소통되는 게 방송의 공정성의 목표인 만큼 방통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7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